네, 머스트노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12% 넘게 급락한 가운데 이 한국 증시의 영향을 미국 증시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중한 때는 14%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일단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투매가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13% 급락한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12% 넘게 하락하며 글로벌 반도체주 전반의 매도세가 확산됐습니다. 코스피는 전날 9.99% 급락 마감했고요. 미국에서도 나스닥 100 지수가 장중에 3% 넘게 밀리는 등 기술주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기대감으로 올해 각각 273%, 292%, 159% 상승한 대표 수혜주들입니다. 시장에서는 2027년 이후 메모리 공급 증가로 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즈호증권의 다니엘 오리건 애널리스트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보고서 메모리 가격 전망을 인용하며 2027년 하반기 공급 증가로 메모리 가격이 급격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번 하락의 결정적 원인은 아니지만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나타난 투매였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론이 어떤 실적을 발표하고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렇게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지만요. 양자 컴퓨팅주는 날아올랐습니다.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인 기업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직접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발언을 내놓았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자 컴퓨팅 상용화를 앞당기고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기관과 민간기업, 학계가 협력해 오는 2028년까지 과학 연구용 양자 컴퓨터를 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상무부와 국방부에는 향후 5년 안에 GPS를 대체할 수 있는 양자 센서 개발과 배치를 추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양자 센서는 전쟁 상황에서 GPS 교란을 받지 않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차세대 군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비해 2031년까지 정부와 민간 부문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가진 선도적 지위에 전례 없는 수준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은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FSD 기능을 두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테슬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텍사스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충돌 당시 오토파일럿 또는 FSD가 작동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테슬라는 운전자가 직접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자율주행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과 현지 수사당국은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FSD는 주택가에서 저속으로 주행한다며 이번 사고가 자율주행 시스템 때문이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테슬라 측은 차량 데이터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17km까지 올라갔고 충돌 이후에도 가속 페달이 눌러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과거 유사 사고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 향방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FSD는 사실상 테슬라의 주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소식인데요. 약 1시간 전쯤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한국 증시가 모건 스탠리 이 인터내셔널 지수, 선진 지수의 관찰 대상국 등재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외환 시장이 아쉬웠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 등재가 올해도 불발됐습니다. MSCI는 연례 국가별 시장 분류에서 한국을 기존과 같은 신흥국 시장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SCI는 외환 시장 접근성과 투자 편의성 측면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여전히 제약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원화의 역외 거래가 제한적이고 연장된 외환시장 거래 시간에도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가자들이 여전히 상당한 실무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MSCI는 추가 개혁 이행 사항과 제도의 실효성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논의는 빨라야 내년 6월 이후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이에 따른 한국 증시의 영향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가 10% 가깝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증권가의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 저희가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 급락은 차익 실현이었다. 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총이 이렇게 역전되는 것은 시장의 과열 신호다라는 투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가 23일 10% 가깝게 급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을 두고 엇갈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이 크다며 금리 인상 우려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심도 시장에 부담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계속 상향되고 있다며 시장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정은 펀더멘털 악화가 아닌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중기 상승 흐름은 유효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하나증권은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순위에 주목했습니다. 하나증권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오르는 시점이 강세장 종료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적 개선 속도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더 빨라 시가총액 순위가 뒤바뀐다면 과도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이번 조정을 상승 추세 속 숨고르기로 볼지 과열 신호로 볼지를 두고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한국 증시는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주가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